2018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58조 9천억, 역대 최대였어. 그리고 주가는 35%가 빠졌지. 그런데 지금 2026년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이야. 2018년이랑 거의 같은 숫자가 나온 거지.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숫자가 반가운 게 아니라 무서울 거야. 또 그때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엔 구조가 달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2018년과 2026년 사이에 결정적으로 바뀐 작이 하나 있거든. 2018년으로 돌아가 보자. 그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58조 9천억. 한국 기업 역사상 최대였어. 뉴스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왔고 증권사들은 앞다퉈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지. 분위기만 보면 삼성전자는 끝없이 올라갈 것 같았어. 근데 주가는 그해 고점 5만 7천 원을 찍고 내리막을 타기 시작해. 이듬해엔 3만 7천 원까지 떨어졌어. 1년 만에 35%가 날아간 거야. 5만 전자가 3만 전자로 바뀌는 걸 지켜봐야 했지. 실적이 역대 최대인데 주가는 35% 하락. 이게 말이 돼? 문제는 그 58조가 어디서 온 돈이었느냐야. 당시 전 세계 클라우드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서버를 한꺼번에 교체했어. 오래된 장비를 통째로 새 걸로 바꾸는 거였지. 그 교체 수요가 D램 가격을 끌어올렸고 D램 시장은 1천억 달러를 찍었어. 근데 생각해봐. 마트에서 세일한다고 냉장고를 한꺼번에 사면 다음 해에는 아무도 안 사잖아. 새 냉장고가 있는데 또 살 이유가 없으니까. 그게 2018년 반도체 시장이었어. 교체할 서버는 다 교체했고 더 살 게 없어진 거야. 수요가 사라지니까 D램 가격이 폭락했어. 주가도 같이 무너졌지. 그러니까 2018년 58조는 실적이 좋았던 게 아니야. 수요가 일시적이었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던 거야. 실적 꼭대기가 곧 주가 꼭대기. 그해 삼성전자를 산 사람들은 최고의 실적을 보고 들어갔다가 최악의 하락을 맞았어. 이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온 57조라는 숫자가 무서울 수밖에 없어. 또 그때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나온 57조는 그 58조와 같은 돈일까? 같은 숫자야. 근데 이 돈이 어디서 온 건지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 그래서 이번엔 진짜 다른 거야? 뭐가 다른 건데? 숫자만 보면 똑같아 보이지. 58조, 57조. 근데 그 돈이 어디서 흘러왔는지를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와. 첫 번째, 수요의 정체가 다르다. 2018년 반도체 호황은 클라우드 서버 교체였어. 낡은 냉장고 바꿔 끼우는 거지. 다 바꾸면 끝이야. 2026년은 구조 자체가 달라. 아마존이 올해 설비 투자에 2천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했어. 메타는 1,350억 달러. 빅테크 네 곳이 합치면 670조 원이야. 이건 낡은 걸 바꾸는 돈이 아니야. AI 인프라를 처음부터 새로 짓는 돈이지. 냉장고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매일 밥을 해야 하는 사람이 쌀을 사는 거야. 안 살 수가 없어. 교체가 끝나면 사라지는 수요가 아니라 계속 쌓이는 수요야. 근데 진짜 무서운 숫자는 따로 있어. 두 번째, 가격 구조가 다르다. DDR4 메모리 현물가. 작년에 1.35달러였던 게 지금 13달러야. 10배가 뛴 거지. 2018년엔 2배만 올라도 대단하다고 했어. 근데 10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빅테크들이 메모리를 3년에서 5년치까지 미리 예약 구매하고 있다는 거야.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렇게 말했어. 메모리가 없어서 AI를 못 만든다. 공급이 모자라서 쌀을 몇 년치 예약하는 상황인 거야. 2018년엔 아무도 메모리를 미리 사두지 않았어. 필요할 때 사고 필요 없으면 안 샀지. 지금은 못 구할까봐 미리 잡아두는 거야.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세 번째, 돈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게 보여. 올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55조어치 팔아치웠어. 3월 한 달에만 약 30조, 사상 최대 월간 매도였지. 다 끝난 것 같았어. 근데 4월 들어서 반전이 일어났어. 외국인이 반도체만 4조 8천억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한 거야. SK하이닉스의 2조 8천억, 삼성전자의 1조 9천억.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미국 주식 비중 확대로 돌아섰고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은 이렇게 말했어. 위험자산 비중을 늘릴 준비를 해야 한다. 55조를 던졌던 큰손들이 다시 반도체를 집어들고 있어. 수요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돈의 방향까지 다른 거야. 근데 이걸 안다고 해서 바로 사면 안 돼. 2018년 사람들도 똑같이 이번엔 다르다고 했거든.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하는 기준을 정리해봤어. 이번엔 다르다. 2018년에도 다들 그렇게 말했어. 그때도 확신에 찬 사람들이 고점에서 물렸지. 그러니까 말을 믿지 마. 숫자를 봐. 앞으로 2주 안에 나올 숫자 3개만 확인하면 돼. 첫 번째, 4월 23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영업이익은 38조에서 40조 사이야. 40조를 넘기면 슈퍼사이클이 확인되는 거야. 반대로 35조 이하가 나오면 그건 경계 신호야. 이 숫자 하나로 반도체 수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 나. 두 번째, 4월 마지막 주에 빅테크 실적이 쏟아져.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곳이 연달아 발표하는데 봐야 할 건 딱 하나야. AI 설비 투자를 유지하느냐, 줄이느냐. 올해 이 회사들이 합쳐서 670조를 쏟아붓겠다고 했거든? 그 계획이 유지되면 수요 구조는 건재한 거야. 10% 이상 깎이면 2018년 시나리오가 다시 시작돼. 세 번째, 4월 21일 호르무즈 휴전이 끝나. 지금 세계 원유 수송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이야. 협상이 타결되면 리스크 해소. 근데 완전 봉쇄에 유가가 $110를 넘으면 반도체구 보고 전체 시장이 흔들려. 확인 기간은 이달 말까지. 딱 2주야. 이 세 개가 다 괜찮으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아. 하나라도 깨지면 도망쳐. 58조와 57조. 숫자는 비슷해. 근데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가 완전히 달라. 2018년은 교체하면 끝나는 일회성 돈이었고 지금은 안 쓸 수가 없는 구조적인 돈이야. 근데 그걸 믿느냐 마느냐는 감정으로 정하는 게 아니야. 숫자로 확인하는 거야. 다음 주 하이닉스 실적 나오면 그 숫자 얘기해 줄게. 놓치기 싫으면 구독.